자, 지난번에 대북 제재를 위반했던 중국의 은행 세 곳이 그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매일 5만 불씩을 내라. 그래서 그 벌금형을 때린 항소법원 입장문이 공개됐는데요. 자, 북한은 중국 은행 세 곳을 통해 석탄 등 수출 대금을 회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세 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령 회사가 이 계좌를 통해 수억 달러어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중국 은행들을 통해서 북한의 유령 회사가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이 세 개 은행에 대해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의 증인을 출석시켜라 했고 또 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중국 은행 세 개가 연방지법에 반발해 가지고 항소를 했지만은 항소법원에서 7월 30일 날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금융 컨설팅 회사의 한 국장은 중국 은행 세 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본 세탁 방지법에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자, 70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법과 지금은 자유법으로 대체된 테러방지법, 외국법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소법원의 입장문에서는 북한이 이 중국 은행들을 통해 진행한 모든 거래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국제 상품 시장에서 자원이 주로 미국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것과 달러의 가치가 다른 외국 화폐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유령 회사가 북한 정권의 미국 달러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존재했다라는 미국 정부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령 회사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고 680건이 넘는 금융 거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관리되지 않고 지나치지만은 북한이 미국 한복판에서 중국 은행들의 미국 지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석탄 수출 자금이 제3자에게로 넘어갔다는데 그것도 결국 이런 경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을 거라고 비춰집니다. 자,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대화가 없는 동안에 북한이 지금 새 미사일과 새 대구경 400mm짜리 방사포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사포가 미사일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유도 제어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시간을 벌면서 더 자신들의 협박 수단을 강화하고 지금 올 연말까지 아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성공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이 3개면 이걸 한 6개 정도로 늘려놓고 그래서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이 나도 북한이 대화 재개에 응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점점 더 주한미군과 한국에 대해 위협을 높이게 될 거고 그 위협 자체가 북한한테는 판돈이 된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더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내밀면서 북한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북한에 이제는 못 견뎌서 중요한 제안을 하기를 바라지만은
미국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협상에 나서게 되면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금 보고서를 내서 북한과 18개월 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이야기를 하며 핵 프로그램 폐지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군사력을 더 진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5월 이후 지금 여러 번의 미사일 방사포 시험을 했고, 자, 지금 이것이 다 유엔의 지금 금지 규정 위반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단계적 비핵화 상응 조치, 이런 부분적 합의가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재 완화를 수반하게 되면 북한 인권, 돈 세탁, 사이버 활동 같은 사안에서 북한을 대응하는 수단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트럼프의 일부 발언과 결정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압류돼 가지고 지금 이 끌려간 사모아 섬으로 끌려간 와이저 어니스트호 배가요, 북한 배가요, 곧 경매 처분되어 가지고 원비어 가족들에게 지금 그 돈이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경매를 고철로 하게 되면 이 배가 최소 150만, 최고 3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먹힐 거고, 원비어 부모는 마침내 북한에 무모한 것처럼 보인 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은 이것이 이 배의 압류에 의해서 현실화시키는 의지를 보였다.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돈을 훔쳐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유엔이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들, 이것들이 북한에서는 안 합니다.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이나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세계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0억 달러를 훔쳐내고, 자,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굉장히 도둑을 많이 맞았지요. 이게 다 북한 소행일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투자했다라는 안보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 기술이 놀라게 발달됐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컴퓨터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해킹에 이용된 거 아니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킹 공격을 하는 희한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조직을 공격하고 수천만 달러를 훔치는데 성공했고, 자, 그 뒤에 자금 세탁과 현금 인출까지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해커들이 놀라운 기술을 가진 집단이고 도구와 전략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노동자 수출이라든지 또 다른 북한 물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등을 해킹해서 대량 살상 무기, 즉 핵을 만들기 위한 돈을 확보를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20억 달러면 2조 4천억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 북한 경제에서 엄청난 돈인데요. 특히 최근에 생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기존 은행보다도 추적이 어렵고 정부의 규제나 감독을 덜 받으니까 아예 북한의 해킹에 노다지 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7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해서 20억 달러를 착취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요, 북한 방문자 미입국을 제한한다. 그래서 북한을 한 번이라도 2011년 이후에 갔다 온 사람은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 흔히 ESTA, 에스타라고 하는 걸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그것이 6일 발표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 갑자기 발표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미국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걸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미국의 발표로 그냥 이게 드러남으로써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가려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대혼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몇 년 전에 뭐 사업차 갔다 왔는데 괌에 휴가 갈라 했다가 호텔까지 다 예약했는데 지금 언제 비자를 다시 발급받고 해서 가겠냐, 큰일 났다, 뭐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어떻게 하냐,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도 안 받는다, 뭐 별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방북 이력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해 이 에스타라고 하는 전자여행 허가제 승인으로 입국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미국에 말 안 하고 방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나 가족은 다시는 미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교부가 왜 이걸 한 달 전에 듣고 말도 하지 않고 뭉갰는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의문인데요. 외교부가 미국과 대응을 하고 공개적으로 협의해서 이랬으면 이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외교부는 한 달간 미국과 대화를 했다 하지만은 이게 발표되고 난 뒤에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고 있었고 통일부가 부랴부랴 급하게 대상 인원을 분석을 해서 방북 승인한 건수만 37,000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방북 이력을 미국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확인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니까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방북 이력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해주는 후속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말을 했어요. 미 국무부가 주한미 대사관 등을 통해 이번에 이런 방침을 예고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미국의 입국과 관련되는 절차가 바뀔 때는 사전에 이 예고를 하고 인터넷이나 언론에, 근데 이번에는 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바로 그냥 엊그제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게 법을 통과시켜도 놓고도 보류를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는가? 문재인이 가자해서 안 갈 수 없어서 북한에 갔다 온 연예인이나 기업인이 지금 완전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런데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문 정부가 남북 경협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한국 사람들 자꾸 보내서 돈 갖다 주지 마라, 이 소리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지금 미국 방북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자 신청을 할 때 과거 방북 이력 관련 증빙 서류를 지원하는 부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북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비자라도 받을 건데 개별 국민이 이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발급서를 갖고 가면 오히려 미국이 그래 그럼 비자를 발급해 줄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발급서 내용에 적힌 걸 보면 더 비자가 발급 안 될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한국 사람들을 북한에 함부로 안 가도록 다 조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엊그제 청와대가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답을 하다가 이 코미디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문정권 들어와서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김현종이 자, 최근에
안보 전문가가 됐죠. 갑자기 통상 전문가였어요. 청와대 안보 2차장이 됐는데 표창원이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이가 물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등부들의 몇 차례 핵실험이 있었냐 물으니까 핵실험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서 표창원이가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자 노영민이가 당황하듯 웃으면서 2번 했나요? 1번 하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니까 노영민이 옆에 있던 김상조는 정책실장, 김현종이 안보 2실장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김현종이가 작게 말하자 안 했어 하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표창원이가 미사일 실험과 헷갈렸다고 말하는 노영민에게 김현종 차장이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고 이 노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핵실험을 2017년 9월에 한 차례 해서 김정현종이가 이제 뒤에 실무자들이 가르쳐 줬겠죠. 2017년 9월에 한 번 있었다 하니까 표창원이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다. 고맙다 했다는데요. 자, 최고의 총상 전문가고 경제안보의 상징이라고 칭찬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몇 번 했는지 노영민이도 김현종이도 모르고 있었어요. 9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난리가 나고 했던 기억들을 벌써 까먹은 것 같아요. 문재인 취임 직후에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총사령탑들의 수준입니다. 수준도 안 되면서 자리는 유지하고 싶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